언제나 지식을 고민하는 한도수 학생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 7가지가 되겠습니다. 1. 유리수, 2. 소수, 3. 무리수, 4. 수의 분류, 5. 실수와 수직선, 6. 실수의 대수관계, 7.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1. 유리수. 두 정수 A와 B의 B를 비율로, 즉 B분의 A의 꼴, 분수꼴로 나타낸 수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특히 B는 1일 때 B분의 A를 정수라고 합니다. 분모가 1일 때에는 아예 분모를 쓰지 않고 2를 쓰지 않고 분자만 씁니다. 그런 수를 정수라고 합니다. 자, 분수꼴에서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수, 그것이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1, 2, 3, 점점점 이런 수를 자연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0은 자연수가 아닙니다. 자연수는 1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0이 있고요. 이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기호를 붙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와 같은 수를 음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가 안 붙었죠. 그래서 음의 정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 자연수를 양의 정수라고도 부릅니다. 자연수, 양의 정수 같은 말입니다. 이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세 개를 통틀어 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분의 1과 같이 분모가 1이 아닌 수를 알고 있는데요. 그런 수를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합니다. 정수 아닌 유리수는 분모가 1이 아닌 분수가 있습니다. 얘네도 분수 맞아요. 밑에 분모 1이 있는 겁니다. 다만 1은 쓰지 않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분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분수를 나눗셈을 하게 되면 소수로 바꿨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분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수들을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그래요. 이 두 개를 통틀어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라는 것은 한마디로 B분의 A꼴, 분수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수학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루지 않는 겁니다. 자, 유리수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유리수에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고요. 정수에는 자연수 0,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 아닌 유리수는 분수 또는 소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형태만 다른 겁니다. 자, 유리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수, 분수를 나눗셈을 통해 표현한 것. 우리가 분수를 나눗셈 기호를 그려서 숫자를 나눠본 적이 있을 겁니다. 소수점도 찍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분수를 나눗셈을 통해 표현한 수가 소수가 되겠습니다. 소수에는 유한소수, 무한소수가 있고요. 유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유한개의 숫자가 있는 소수를 말합니다. 무한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끝없이 숫자가 나타나는 소수입니다. 몇 개의 숫자가 반복이 되면서 무한이 나오는 수를 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숫자가 반복이 되지 않으면서 무한이 나오는 수를 비순환소수라고 합니다. 수수와 분수는 서로 다른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다른 수가 아니라 같은 값을 나타내는 같은 수입니다. 모양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모든 분수는 유한소수, 순환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비순환소수로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모든 소수는 다 분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얘 때문에, 비순환소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1. 모든 분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어떤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고 어떤 분수가 순환소수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하분수에서 기하분수라는 것은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는 분수가 기하분수가 되겠습니다.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유한소수가 됩니다. 여기서 소인수라는 단어를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소인수분해란 어떤 수를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2를 소인수분해 하면 2가 되고요. 6을 소인수분해 하면 2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8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3승 되고요. 11을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타나는 소수들을 소인수라고 합니다. 2의 소인수는 2, 6의 소인수는 2, 3, 8의 소인수 2, 12의 소인수 2, 3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유한소수가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로 구성되어 있는 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2분의 1, 4분의 3, 5분의 2, 20분의 7. 자, 이런 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2분의 1 같은 거는 분자 분모에 5를 곱해주면 10분의 5가 되죠. 4분의 3인 경우는 여기가 2의 제곱이기 때문에 5의 제곱을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은 100분의 75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되는 겁니다. 분모를 10의 거듭제곱꼴로 만들면 분자의 자릿수 크기에 따라 소수점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분자는 정수이기 때문에 유한계의 숫자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에 2 또는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6분의 1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 네, 2, 5 말고 다른 소인수 들어가 있습니다. 3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반드시 순환소수가 됩니다. 여기 0.1666, 6이 계속 나오는 거 보이죠? 반드시 순환소수가 되는 겁니다. 자, 기하분수에서 분모의 소인수에 2 또는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순환소수로 바뀌게 됩니다. 이 순환마디 표시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0.2, 819, 819, 819, 819, 819가 반복이 되는데요. 이 반복되는 순환마디를 이 바로 위에다가 아래에다가 표시하는 나라도 있고요. 요 호의 길이를 나타내는 호로 나타내는 나라도 있고요. 우리나라처럼 처음 시작하는 숫자 위에다 순환마디를 그리고 끝나는 반복되는 숫자 끝부분에 순환마디를 찍어서 나타내는 나라도 있습니다. 3. 유한소수는 모두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분의 1은 0.3333이죠. 이 양변에 3을 곱해버립니다. 3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0.3333. 자, 요거는 1이 되고요. 이쪽은 0.999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양쪽에 10분의 1을 곱해주면 0.1은 0.0999가 되고요. 여기다 또 10분의 1을 곱하면 0.01은 0.00999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11이라는 거는요, 1이 0.99가 되기 때문에 10.11은 10.999가 되겠습니다. 2.45, 2.44999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한소수는 모두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무한소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말을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시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유한소수는 모두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이 0.9999와 같기 때문에 모든 유한소수는 무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수, 유한소수, 무한소수, 순환소수, 비순환소수가 있는데요. 이 비순환소수는 반복이 안 되기 때문에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이 비순환소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 무리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방금 소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가 있고요. 무한소수는 순환소수와 비순환소수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분수꼴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유리수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순환소수는 반복이 안 되면서 무한이 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분수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를 다 묶어서 무리수라고 이름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순환소수를 유리수의 상대 개념으로 무리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순환소수, 무리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또 알아보겠습니다. 무리수에는 이 대수와 초월수가 있는데요. 유리계수 다항방정식의 해로 나오는 수.
자,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배웠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6차 방정식. 네, 그러한 다항 방정식의 해로 나오는 수는 전부 대수라고 부르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x제곱은 2, x는 루트 2죠? 1.414, 2135, 624 이렇게 나가는 수, 이런 무리수를 대수라고 부릅니다. 2x-6은 0, 요거 풀면 x는 3이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수 전부 대수에 속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무리수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루트 2, 이 유리계수 다항 방정식으로 나오는, 해로 나오는 수가 대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파이처럼 3.14159의 원주일처럼 이 유리계수 다항 방정식,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점점점 그런 거로 해로 구할 수 없는 수가 있는데요. 그런 수들을 초월수라고 부릅니다. 자, 무리수에는 대수와 초월수가 있다. 자, 수의 분류. 지금까지 배운 수를 다시 한번 분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수가 실수가 되는 겁니다.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고요. 유리수는 정수, 정수는 유리수가 있고요. 정수는 자연수, 영, 음의 정수가 있습니다. 자연수는 음의 정수의 상대 개념으로 양의 정수라고도 부릅니다. 정수 아닌 유리수, 분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다른 꼴로 유한소수,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리수, 비순환소수인데요. 이거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리수의 상대 개념으로 무리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루트 2, 파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5. 실수와 수직선. 1. 수직선은 실수에 대응하는 점으로 완전히 메울 수 있다. 이 내용을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수직선이 있습니다. 이 위에 모든 점들은 유리수와 무리수로 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2.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의 오직 한 점에만 대응한다. 3. 수직선 위의 한 점에는 하나의 실수만이 대응한다. 이 말을 바꿔놓은 게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 두 말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실수는 이 점으로 찍게 되면은 어디 한 점에만 찍힙니다. 반대로 이 점이라는 거는 오직 하나의 실수만을 나타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 실수는 음수 0, 양수로 이루어져 있다. 네, 0은 0입니다. 얘는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에요. 얘를 기준으로 0보다 큰 쪽에 있는 수들은 양수, 0보다 적은 쪽에 있는 수들은 음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5.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다. 이 내용을 유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거 인지해 주시고요. 6.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네, 무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무리수의 조밀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점은요. 자연수와 정수는 안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자연수, 정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자연수, 정수가 있다.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예제를 통해 지금 배운 내용을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예제 1. 다음 그림에서 R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Q는 유리수 전체 집합일 때 색칠된 부분에 속하는 수는, 자, R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유리수가 Q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유리수라고 하면은 실수에는 유리수,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빗금친 부분은 무리수를 뜻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리수를 찾는 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414, 이 유한수수죠? 유리수죠? 2. 루트 25, 이거 5의 제곱이니까 5입니다. 유리수입니다. 3. 루트 9분의 4, 이거 3분의 2의 제곱이니까 3분의 2죠? 유리수입니다. 4. 루트 0.9 순환마디, 요거는 1이죠? 자, 루트 1은 1입니다. 요거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5. 0.10, 100, 1000, 1. 규칙이 있어 보입니다만 이 순환소수 아니에요. 반복이 안 되면서 무수히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예제 2.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개. 1. 순환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네, 순환소수는 다 분수로 바꿀 수가 있죠. 모두 무리수이다. 맞는 말입니다. 2.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네, 무리수에는
대수랑 초월수가 있는데요. 걔네들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수라는 명칭으로 다시 모아서 이름을 붙인 거죠.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무한소수는 무리수이다.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랑 비순환소수가 있기 때문에요.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네, 3번은 옳지 않은 거가 되겠습니다. 4번.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네, 무리수의 조밀성이죠. 이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번. 두 무리수의 합은 항상 무리수이다. 자, 루트 2가 무리수죠.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루트 2는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2 무리수랑 루트 2 무리수 두 개 더하면 0이 되는 거죠. 0이라는 거는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무리수의 합은 항상 무리수이다. 유리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은 거가 되겠습니다. 예제 2번의 정답은 3번하고 5번이 되겠습니다. 6. 실수의 대소관계. 임의의 두 실수 A와 B의 대소관계를 판정하는 방법에는 1. 수직선 이용하는 방법. 2. A 빼기 B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수직선 이용. 2와 5의 크기를 비교하세요. 네, 2가 왼쪽에 찍히고 5가 오른쪽에 찍힙니다. 그래서 5가 큰 수가 되는 거죠. 수직선을 이용하는 방법은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오른쪽에 적은 숫자가 크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숫자의 크기를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2 플러스 루트 3, 5 마이너스 2 루트 3과 같이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가 곤란한 숫자들의 대수 비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2. A 빼기 B를 이용하는 방법. 자, 두 수를 뺍니다. 빼서 0보다 크게 나오면 앞에 숫자가 큰 거가 되고요. 빼서 0이 나오면 두 숫자가 똑같은 거가 되겠습니다. 빼서 음수가 나오면 뒤에 있는 숫자가 큰 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처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가 곤란한 숫자들은 이렇게 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크기 대소관계를 판정합니다. 예, 2 더하기 루트 3과 5 빼기 2 루트 3의 대소관계를 밝히시오. 이렇게 애매한 숫자들은 뺍니다. 자, 빼실 적에 이 빼는 쪽에 가로를 적어 주시고요. 자, 가로를 풀면은 마이너스 5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유리수와 유리수끼리 계산하시고요. 무리수와 무리수끼리 계산합니다. 여기 플러스 2 루트 3 되죠? 자,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되고요. 이거 계산하면 3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쪽에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얘도 루트로 바꿉니다. 자, 3은 루트 9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9랑 요거 들어가면 9로 들어가서 27, 루트 27 되겠습니다. 이 크기꼴로 봐서는 이쪽이 크는 거죠. 루트 9보다 루트 27이 큰데요. 얘는 음수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이 플러스 쪽이 크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뺐는데 양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네, 이 왼쪽에 있는 수가 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2 더하기 루트 3이 5 빼기 2 루트 3보다 큰 거가 되겠습니다. 7.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1. 루트 2를 수직선상에 나타내기. 이 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가 됩니다. 이 대각선을 원점 0을 중심으로 회전시켜서 수직선과 만나게 하면 그 점이 루트 2를 나타내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왜 루트 2가 나오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4개를 이어 붙이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으로 또 다른 사각형을 만들면 이 사각형도 정사각형이 됩니다.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 4가 됩니다. 대각선으로 만든 정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정사각형 넓이의 절반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대각선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황색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사각형 넓이의 반인 2가 되는 겁니다.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으면 x 곱하기 x는 2가 되는 거죠. x제곱은 2가 되고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데요.
자, 길이니까는 마이너스는 여기서는 버립니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여기 한 변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정사각형들의 넓이는 1입니다. 여기 하나 그리고요. 이쪽으로 4개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 점과 이 점을 이어서 만든 선을, 이 선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는 이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가 됩니다. 즉 1이 되는 거죠. 이 넓이는 1이 됩니다. 이 넓이도 1이 됩니다. 이 넓이도 1이 되고요. 이 넓이도 1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거 넓이 1이죠. 그래서 이 정사각형의 전체 넓이는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쪽의 넓이는 하나니까 1이죠. 이쪽에 이 큰 정사각형의 넓이는 정사각형이 4개가 있으니까 넓이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넓이와 이 넓이를 더하게 되면은 요 넓이가 되는 거죠. 이 넓이랑 같은 거가 되는 거죠. 자, 이 넓이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거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변의 제곱.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 변의 제곱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 변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정사각형 넓이가 얘랑 같기 때문에 이 변의 제곱 더하기 이 변의 제곱은 이 변의 제곱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을 C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변을 A, B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 되는데요. 이 식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 식을,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써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정확한 증명은 나중에 따로 배웁니다. 이 루트 3을 수직선상에 나타내기. 아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대각선을 구하면 루트 2가 된다고 배웠습니다. 이제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다른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대각선을 그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변의 제곱, 네,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죠. 이 변의 제곱 1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은 3이죠. 대각선 제곱이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길이가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대각선을 원점 0을 기준으로 회전시켜서 수직선과 만나는 점에 루트 3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루트 3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3. 루트를 계속 나타내기. 아까 루트 2에서 루트 3에서 하던 방식을 계속하면은 루트 4, 루트 5, 루트 6, 루트 7 이런 수들의 위치를 수직선상에 정확히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7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예제 두 개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1. 다음 그림에서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단 사각형은 모두 정사각형이고 선분 AB는 선분 AP와 같다. 선분 AB, AP 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회전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P에 대응하는 수, 네, 요 점을 구하는 건데요. 요 변과 요 변이 같은데요. 지금 여기 사각형이 모두 정사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0하고 2잖아요.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A는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가 되는데요. 자, 루트 2, 여기 루트 2라고 쓰시면 안 돼요. 아까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돌렸기 때문에 루트 2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A가 1이죠. 1을 중심으로 돌렸기 때문에 1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 P에 대응하는 수는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예제 2.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은 모두 정사각형이다. 수직선 위에 두 점 AB에 대응하는 두 수의 합은 네, 여기 A에 해당하는 점을 구하고요. B에 해당하는 점을 구해서
이 두 수를 더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 한 변의 길이가 1이죠. 1일 때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루트 2가 회전돼서 일로 왔습니다. 자, 지금은 2를 중심으로 회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2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회전시킨 게 아니라 왼쪽으로 왔어요. 그러면 2보다 적은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길이가 같은데요. 이 길이 루트 2죠. 자,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2에서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B라는 점에 대응하는 수는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는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1입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인데요.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 길이가 루트인데요. 이 길이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A라는 점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지금 두 점 A, B에 대응하는 두 수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요. 이 A와 B를 더하게 되면은 요 루트 2가 사라지죠. 마이너스 3 더하기 2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실력 확인 문제 1. 아래수 중에서 무리수는 몇 개인가? 루트 9, 3이죠.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루트 12, 2루트 3. 루트 3이 있습니다.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루트 5의 제곱 5죠.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루트 25분의 9, 5분의 3의 제곱이기 때문에 5분의 3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루트 3분의 16, 이 16은 4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갑니다. 4 루트 3분의 1 루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무리수가 되겠습니다. 루트 0.64, 이거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64죠. 100은 10의 제곱이고요. 64는 8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분의 8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루트 밖으로 나가서 10분의 8로 나가죠. 0.8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두 개가 되겠습니다. 실력 확인 문제 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네, 무리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서로 다른 두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합니다. 이거는 맞는 거가 되겠습니다. 2. 두 자연수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네, 맞습니다. 자연수 사이든 정수 사이든 유리수 사이든 무리수 사이든 그 안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디 사이에 무수히 많은 자연수가 있다, 정수가 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3번 서로 다른 두 유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4. 두 무리수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5. 두 자연수 1과 100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자연수가 존재한다. 1과 100 사이에는 유한계의 자연수만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자연수가 존재 안 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실력 확인 문제 3. 다음 수직선 위에서 무리수 1 플러스 루트 2에 대응하는 점은? 자, 루트 2죠. 루트 2면은 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1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여기 전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1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1인 점을 찾아주세요. 여기죠. 1인 점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루트 2,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여기서 돌리면 네, 요 D라는 점이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가기 확인 문제 5문제가 나갑니다. 3문제 이상 맞히신 분은 영상을 종료하시고요. 2문제 이하만 맞췄다면 다시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영상 맨 끝에 있습니다. 문제 나올 때마다 정지 버튼 누르시고요. 펜과 종이를 준비하셔서 풀고 답을 적어 놓습니다. 다 푸시고 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